안녕하세요. 종종 다른 분들 사연 들어보면서 헉,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살았던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재작년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는 아이 엄마이자 워킹맘이기도 하고요. 사는 곳은 서울이고 이혼 후에는 그냥 친정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몇 년간은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끝이 이래서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죠. 우리 친정의 빌부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도 뒤로는 뒤통수 치려 했던 남편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사실 전 남편을 콩밥 먹이고 끝냈어야 하는데 말이죠. 친정엄마가 저 말려서 겨우 참고 이혼하고 끝냈네요.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려 했건만 끝까지 뻔뻔하게 구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진짜 형사 고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엄마, 그 인간이 절대 이혼은 못 해주겠대. 계속 이러면 이 자식 이혼 소송하고 형사 고발까지 해서 그냥 콩밥 먹여버릴까? 법적으로 조회하는 걸 안 줄 수는 없지. 양육비는 압류도 가능하다더라. 협의 안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목록 다 확인하고 이혼해야지 별 수 있겠니? 그래도 형사 고소는 다시 생각해봐. 단시일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불려다니려면 아마 힘들 거다. 그래도 네 아이 아빠잖니?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깔끔하게 갈라서는 걸로 정리하고 있자, 응? 친정엄마는 사위가 아무리 미워도 아이한테는 아빠라며 전과자 만들기는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혼한 건 파렴치한 남편이 첫 번째 이유였고 남편보다 더 파렴치하고 욕심덩어린 시집 식구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의 이혼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집은 딸만 셋이고 제가 첫째 딸입니다. 친정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큰 기업은 아니고요. 직원 100명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아빠는 제가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길 바라셨지만 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졸업하자마자 아빠 회사 들어가 일 배우다가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제부는 결혼해서 다니던 회사 사직하고 아빠 회사 들어갔고요. 지금은 중요한 자리에서 아빠 사업 물려받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제 전공 살려 따로 하는 일이 있고요. 동생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보다 먼저 결혼하게 됐지만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하는 거에 대해 저는 불만 없었습니다. 제부와 동생이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기도 했고 그때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해 아예 계획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 연애도 안 할 때였습니다. 막연히 결혼은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짧은 연애만 하고 급하게 결혼한 이유는요.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는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하는 바람에 남편 집안 분위기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정집이 초상집 분위기였다면 남편 집은 잔칫집 분위기였다고 할 정도로 저 결혼할 때 양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면 양쪽 집 경제적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덕분에 결혼할 때부터 친정엄마 한숨소리 들어가며 등짝 후드려 맞고 결혼했습니다. 일찍 결혼할 생각은 저도 없었던 저는 남편 만나 1년 연애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 양쪽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 알리고 결혼하겠다 했을 때 저희 집에서는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결혼하지 말라고는 못했어요. 이미 생겨버린 생명을 없애버릴 용기도 저한테 없었고요. 급하게 결혼하느라 제가 남편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었죠. 결혼 전에는 버젓이 직장도 다녔고 성실한 줄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남편은 전혀 생각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너무나도 쉽게 관두는 바람에 해서 저랑 결혼 초부터 많이 싸웠어요. 시작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멋대로 관두면서부터였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던 결혼 초에 저랑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와서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밑도 끝도 없이 회사 관뒀다는 말부터 들으면 누구라도 놀랄 겁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다니 난데없이 무슨 일이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관두고 나서 통보만 하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뭔데 그래? 당신이 지금 회사를 맘 편히 그만둘 때는 아니잖아.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 초반부터 나한테만 엄청 뭐라 그러는 사람인데 요즘 하도 트집 잡고 열받게 하길래 그냥 때려치웠어. 내가 쉬면서 천천히 일 찾아볼게. 계속 백수로 있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을 좀 줘. 당신 버는 돈으로 우리 두 식구 굶고 사는 거 아니잖아. 먹고 살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 다니던 회사를 아무 의논 없이 쉽게 그만둔다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다른 회사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때려치울 거야? 그러면 생활이 되겠냐고. 아이 참, 잔소리 그만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잖아. 당신은 왜 남자 기를 죽여? 이럴 때 더 잘 되라고 위로해주고 기운내라 말은 못해줄 망정. 당신이 회사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잘렸다면 또 몰라. 근데 인간관계 하나 관리 못해서 제발로 회사 나온 사람한테 위로? 웃기는 소리 말어. 걱정 마. 이직 못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식당에서 음식이라도 나를 테니까. 시댁은 식당을 하시는데 그냥저냥 먹고 살만 하세요. 남편은 취직을 못하면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이라도 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자칭 취업 준비, 타칭 백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장을 바꿔 만약 제가 배우자와 상의도 없이 직장을 마음대로 관두고 백수 생활을 한다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임신한 몸으로 출퇴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건지 집안일을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해먹은 것만이라도 치웠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오면 하루 동안 설거지가 왕창 쌓여 있었고요. 심지어 저녁은 저 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더러 밥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 남편이 솔직히 예뻐 보이겠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 매번 저는 잔소리를 하느라 바빴고 그게 듣기 싫은 남편은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서로 싸움이 되었고요. 한 석 달을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은 들볶아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시댁에다 남편의 실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회사 그만둔 지 석 달째인데 당초에 돈 벌러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돈을 버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기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 타일러주세요.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집에서 청소며 빨래며 뭐 하나 저 도와주는 것도 없다고요. 제가 하소연하자 어머니는 당혹스러워 하시긴 했습니다. 뭐? 그 내 아빠 될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먼. 아휴, 내가 일단 얘기는 해보마. 나름 생각이 있지 않겠니? 애도 낳아야 하는데 설마 무작정 놀 생각은 아닐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은 하셨습니다만 남편에게 따로 혼을 내시거나 타이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태도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집에서 식사나 함께 하자며 부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여동생 다 있었고요. 그냥 임신한 며느리가 하소연한 게 안쓰러워 부르신 줄만 알았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느라 바빴고요. 그런데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저한테 꺼내시는 겁니다. 예, 세야가. 내가 현우 저놈 회사 사표 냈다는 말은 전해 들었다.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아서 몇 날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고민했지 뭐냐. 물론 네가 제일 힘들겠지만 말이다. 오늘 너 부른 건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야. 남편이 회사 그만둔 것 때문에 부르신 거면 남편을 따끔하게 혼내실 일이지. 저한테 할 말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 말이야. 거기에 한 자리를 좀 부탁하면 안 되겠니? 생각해보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싶어.
고생해가며 모르는 사람 밑에 들어가 일하느니 가족인 친정아버지 회사 들어가 돈 벌어주는 게 100번 1000번 좋은 일 아니겠냐. 시아버지가 남편을 친정아빠 회사에 취직시켜달라는 말을 하시길래 저는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고 집안일이긴 하지만 제가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해서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님. 그리고 가족이 같은 회사에 일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이미 제 동생 부부가 아빠 일 물려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끼어드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같이 일하는 회사가 뭐가 불편하다는 거니? 가족 회사면 당연히 너한테도 지분이 있는 것이고 네가 네 몫을 챙기려면 아버지 회사에 기여를 한 게 있어야 당당한 거 아니니? 마침 네 남편이 쉬고 있으니 네 친정아빠 회사에 다니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고민했어야 하는 거다. 너는 말로는 남편 취직 걱정한다고 해놓고선 손 놓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어. 이러면서 자기 아들 챙기는 말만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친정아빠 회사는 제 적성에 안 맞아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고요. 아빠가 회사 경영하신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당연히 줘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기대지 말고 좋은 회사 찾아서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제 마음은 이래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부모님의 표정이 사납게 바뀌시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나눌 때도 그럴 거냐? 네 동생 다 줘도 상관없어?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그때는 저도 다소 격앙된 말투로 대꾸를 했습니다. 그건 먼 훗날 얘기고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자식이라고 조건 없이 다 퍼주실 분들 아니시고요. 저는 친정아빠 회사 일보다 제가 하는 일이 좋아요. 아빠 회사에서 혜택 볼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두 번 다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하고요. 솔직히 제가 아빠 회사에 충성을 바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났구나, 잘났어. 네가 혜택을 안 받으면 네 남편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만약에 네가 지금 다니는 회사 안 다닌다고 했으면 네 아빠가 분명히 네 자리 하나 마련했을 거 아니니? 그 자리 네 남편 준다 생각하면 될 것을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니? 계속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시길래 딱 잘라서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면서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는 뭐 엄청 싸늘해져 버렸고요. 웃긴 건 남편이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자기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도 입 꾹 다물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무슨 이유로 회사 그만뒀는지 기억 안 나? 남이랑 일할 줄 모르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뚫린 입으로 말은 잘하더라고요. 설마 장인어른이 나를 말단 사원으로 들이시겠어? 당신은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부탁만 해줘. 남편이 취직이 어렵다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위로 상사만 없으면 일 잘할 수 있어. 회사 사람들이랑도 잘 지낼 거고. 한마디로 자기를 낙하산으로 꽂아달라는 거잖아요. 어줍잖은 상사질하는 사람 밑에서는 일 못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싫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정 우리 아빠 회사 들어오고 싶거든. 정당하게 이력서 넣고 면접 통과해서 입사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우리 아빠한테 그런 부탁 안 해. 분위기는 엄청 안 좋아졌고 시댁에서 나올 때 시아버지는 제 인사도 안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못돼 처먹은 애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는 말할 것도 없이 남편이랑 대판 싸웠고요. 말리지도 않고 입 다물고 앉아있던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뭐라 했더니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무례한 건 내가 아니고 너야. 나는 우리 부모님 편든 것도 없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거절할 때도 아무 말 안 했다고. 너무 화가 나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크게 싸우고 가방만 챙겨 친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가방 들고 친정에 온 딸을 보고 부모님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싸웠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하루 마음을 가라앉혔고 진정되고 나서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도 문자나 전화 한 통이 없었고요. 사정을 모두 들은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대노하셨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당장 사돈댁에 전화하겠다 하시는 걸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아빠는 사위가 실직한 것도 모자라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못마땅해 하셨고요. 에이, 철부지 같은 놈이 오죽 소심하면 사람들하고 문제를 극복을 못해? 그런 걸로 회사 관두는 놈이 내 회사에서 잘하라는 법 있어? 아빠는 남편을 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열받아서 펄펄 뛰는 아빠와 저와는 달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네도 걱정이 많겠어. 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서방 계속 저러고 있으면 어쩐다니. 미운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서 돈벌이를 해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엄마 놔둬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내가 걱정해야 해? 제 맘대로 회사 관두고서 수습은 나더러 하라 그래? 나 그냥 이혼할까 봐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제 등짝을 한 대 치시더라고요. 그러게 너는 조심을 했어야지. 응? 왜 애를 먼저 가지고 이런 걱정거리를 만들어? 이혼은 나중 문제다. 일단 네 남편 저러고 놔둘 수는 없어. 여보, 이서방 그냥 작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애들 계속 이렇게 싸우게 할 셈이에요? 이러면 우리 딸 힘든데. 그냥 이서방한테 당신이 기회 한번 줘봐요. 엄마는 아빠에게 남편이 일할 자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다 딸인 제가 힘들까봐 시부모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더니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네 제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알지? 그 정도로 할 각오 아니면 아무리 장인 회사라지만 편하지는 않을 거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친정에 있는 주말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사위가 꼴 보기 싫으면서도 저를 집에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친정에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책 잡힌다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그러면서 아빠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내 회사에서 일하면 문제 안 일으키고 열심히 할 텐가?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빠에게 넙죽 절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우리 가족회사면 몸을 다 바쳐 일해야죠. 저 사실은 집사람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장인어른 일 배우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자리는 기대하지 말게. 아무리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직원들 보는 눈이 있으니 그럴 순 없어. 당분간 우리 둘째 사위 부서에서 일을 한번 배워봐. 자네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리고 만약 자네 입에서 못하겠다는 말 나오면 다시는 나 못 볼 줄 알게. 여부가 있겠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친정아빠의 배려로 남편은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못마땅했지만 아빠가 저를 봐서 내린 큰 결정이라는 거 이해했고 더 이상 남편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두말할 거 없이 좋아하셨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의기양양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거 봐라. 너희 친정아빠가 말은 안 해도 우리 아들이 똑똑한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 인재를 놓치면 회사에서도 손해지 않겠니? 너는 기왕 일이 이렇게 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기분 좋게 친정에 부탁할 순 없었던 거야? 아무튼 이번 기회에 너도 네 신랑 챙기는 것 좀 신경 써라.
속사정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는 시댁과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게 죄도 아닌데 늘 주눅 들어 있다가 시댁의 뻔뻔함을 겪고 나서는 굳이 내가 왜 저 자세로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빠 회사에 들어간 남편은 처음에 제부에게 일도 배우고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말로는 처음부터 일 배울 각오로 하라고 하셨지만 막상 남편을 말단 사원으로 두지는 않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에 보직을 주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경력도 인정해서 보수도 그만큼 챙겨주셨고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전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희 아빠입니다. 못마땅해도 딸 자식 남편이니 회사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다행히 남편은 본인 말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더군요. 정말 회사를 물려받기라도 할 기세로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아이를 낳았고 잠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혹시 사고 칠까 봐 제부한테 가끔 남편이 어찌 지내는지 물어보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부는 별일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 형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일도 빨리 배우던데요. 이러다가 형님이 저보다 더 장인어른한테 인정받을까 봐 걱정이래요. 제부는 남편보다 4살이나 많은데도 남편을 꼬박꼬박 존대하며 윗사람 대접을 해줬습니다. 우리 제부와 동생은 둘 다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데다 아빠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최종 목표인 사람인 만큼 그 말을 듣고 나서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2돌 지나 3돌 될 때까지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고 저한테나 가정에 소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잘한 척 하는 거란 걸 딱 3년째 되는 해에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아빠가 저만 조용히 오라고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오라는 말에 무슨 일인가 걱정된 저는 부랴부랴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부와 아빠가 같이 앉아있더군요. 아빠,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남편이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같이 오라고 해서 혼내야죠. 그럴 일 아니니까 너만 부른 거야. 확실해질 때까지는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다.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부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아빠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조용, 놀라지 마세요. 실은 몇 개월 전부터 회계부서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우리 자금이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일 조사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이 있더라고요. 회사 자금 횡령한 것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우리 회사를 기업 사냥꾼에게 팔아넘기려고 전문가를 써서 계획을 했더라고요. 이건 감사팀에서 형님 컴퓨터 뒤져서 알아낸 거라 거의 확실해요. 형님은 증거 지운다고 컴퓨터에서 지웠지만 포렌식으로 다 알아낸 겁니다. 저 형,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보자고 한 겁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이득을 보는 건데요? 횡령한 금액은 대체 얼마고요? 대략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검토해보고 거래업체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거래하던 업체고 꾸준히 자금 회수가 됐는데 장부에는 자금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처리되었더군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금이 나갔더라고요. 아주 고전적인 횡령 수법이에요. 형님이 이런 쪽 일을 해봐서 빠삭하게 알았던 것 같네요. 원래 일반 사원이 그랬다면 당장 해고하고 고소했겠죠. 구상권 청구도 했을 테고요. 그래도 형님은 가족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줘보려고 하는 거고요. 횡령한 돈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처형이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덮을까 해요. 아빠는 심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서방을 우리 회사에 둘 수는 없다.
내가 이번 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신세까지 진 거 알고 있니? 언젠가는 내가 결단을 내릴 거였지만 이제 차근차근 둘째네한테 회사 물려줄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그건 너도 이해하지? 회사 팔아먹으려고 한 건 우리가 막았으니 지금은 수습이 됐어.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회사 돈 횡령한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은 횡령한 돈으로 아빠 회사까지 팔아넘기고 막대한 이득을 취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든 빼돌린 돈 가져오라고 말할게요. 회사 자르는 건 그 인간이 감수해야죠. 염치 없지만 그래도 애 아빠니까 감옥 가는 일만 없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빠. 아빠와 제부는 난감해하셨지만 남편을 감옥까지 보낼 생각은 두 사람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얘기했고요. 남편은 이미 감사팀에서 본인이 쓰던 컴퓨터를 가져갔을 때부터 범죄 행각을 들켰을 거라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마 머리 굴려가며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느라 바빴을 테고요. 제가 울면서 남편 등짝을 때리며 어쩔 거냐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돈만 그대로 채워놓으면 상관없지 않냐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빠와 제부가 남편을 신뢰했던 것에 대한 배신을 하고도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설마 장인어른이 나 감옥에 쳐넣겠어? 그래도 사위잖아. 나 전과자 만들면 당신은 전과자 마누라 되는 거고 말이야. 그래 뭐 내가 횡령한 건 잘못이지. 그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 돈은 내가 회사에 돌려놓을 거야. 그럼 나 다시 실업자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미쳤다. 정말 대단해. 아빠 회사 출근할 생각 하지 마. 당연한 거 아니야?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우리 아빠랑 제부 얼굴 똑바로 볼 수 있니? 대체 그 큰 돈은 왜 야금야금 빼낸 거야? 이제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덕 볼 일은 없어. 아빠가 회사 우리 제부랑 동생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다른 일자리나 알아봐. 이럴 줄 알았지.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나를 못마땅해 하셨어. 나한테 회사 맡길 생각은 애초부터 없으셨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일만 잘 됐으면 몇십억 챙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남편 보면서 그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친정에 저런 피해를 준 인간을 애아빠라는 이유로 참고 살기는 싫었습니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빼돌린 돈 당장 이번 주까지 가지고 와. 그러기 전에는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놓을 줄 알아. 당장 나가! 나가라면 누가 못 나갈 줄 알아? 그래, 알았어. 그 잘난 돈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돌려줄게. 호기롭게 외치고서는 짐을 챙겨 어디론가 가버리더군요. 시댁으로 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빼돌린 돈을 다 썼을 리는 없을 테고 어딘가 놔뒀다면 일단 돌려받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댁에도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돈을 가지고 오면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일단 남편이 회사에 잘린 사실도 아셔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친정에 쳐들어왔습니다. 저도 엄마 전화 받고서야 급하게 친정에 갔고요. 갔더니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거실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 쫓겨나온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잘못을 쏙 빼놓고 뭔가 다르게 알고 찾아오신 듯 했고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친정아빠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던데요. 이 집에서 자기는 찬밥이라고요. 사돈댁이 아무리 찰나기로써니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회사를 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건가요? 이서방이 뭐라고 했는지 어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술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 집 둘째 사위가 회사를 물려받는다지요?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3년을 일했는데 고작 자기는 회계부서 과장으로 끝날 것 같다고 한탄을 했다 이거예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닙니까? 어찌 맞사위가 있는데 둘째 사위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 말 듣고 어느 누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때려치웠다고 합디다. 어제 며느리랑 싸우고는 내쫓겼다고 집에 왔는데 제가 억장이 무너집디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요, 사돈? 있는 집이라고 남의 집 아들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몸 함부로 굴리다가 애까지 뺏어온 며느리 받아준 사람이에요. 아빠는 시모의 마지막 언사를 듣고는 그때부터 예의고 뭐고 차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가 몸을 함부로 굴려요? 애는 뭐 우리 딸 혼자 만든 겁니까? 대개 아들 간수 못해서 남의 귀한 딸 인생을 망쳐놓은 건 생각 안 해요? 아빠 말에 시모 역시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딴 거 없어요. 우리 아들 열심히 한 거 보상은 해줘야겠습니다. 회사 집은 우리 아들한테도 나눠주세요. 제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그때 아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방에서 서류 뭉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다 확인해 보라면서요. 이서방이 왜 내 회사를 못 물려받는 건지 정확히 아셔야겠네요. 자, 이 서류들 뭔지 아세요? 사돈댁 잘난 아들이 내 회사 돈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증거 자료예요. 당신 아들 콩밥 안 먹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딸 남편이고 외손주 아빠라 봐준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자비 베풀려던 마음이 없어지네요. 그냥 법대로 하고 감옥에 그놈 쳐넣을까요? 그랬더니 시모는 손을 벌벌 떨면서 못 믿겠다는 듯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빠는 시모에게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다 알았으면 당장 가서 당신 아들한테 우리 회사 돈 2억 받아서 가져와요. 그거 이번 주까지 안 가져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경찰에 고소할 거고 그놈은 감옥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딸 당신 아들한테 못 맡깁니다.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손주도 우리가 데려올 거고요. 그쯤 되니 사태 파악이 되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없어지고 아빠에게 싹싹 비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큰 실례를 했네요. 우리 아들이 그런 놈이 아닌데 분명 누가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놈이 그 큰 돈을 왜 가져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돈, 혹시 그 둘째 사위랑 짜고 치다가 우리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놈이 아니에요. 분명 음모가 있습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 상황에서도 아들을 감싸며 제부까지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어쩜 생각하는 게 저럴까 싶었습니다. 아빠는 기가 막혀 하셨고요. 사돈댁 참 힘들게 사십니다. 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둘째 사위가 그동안 이서방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4살이나 어린 놈을 깍듯이 형님 대우해주고 일하는 것도 허물없이 다 알려준 사람입니다. 대개 아들보다 100번 1000번 훌륭한 사위예요. 그러니 내가 맘 놓고 회사를 물려주지요. 쓸데없는 말 말고 당장 돌아가서 돈부터 가져와요.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로 자리에 주저앉아 아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는 사정을 하셨습니다. 사돈, 알겠습니다. 사돈 말이 100번 맞아요.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 빼는 돈은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혼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손주 녀석 아빠 없이 자라는 꼴을 보실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이혼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며느리를 아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네? 그런 말 마세요. 애당초 글러먹었습니다. 손주놈은 모질이 아빠 밑에서 크느니 우리 가족 안에서 자라는 게 나아요. 할아비가 모자란 거 없이 키워줄 텐데 아빠 없다고 아쉬울 거 없네요.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세요. 그 뒤에도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은 한참을 실랑이 했고 겨우겨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마 시집 식구들도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제가 얘기한 거 듣고 나서는 망연자실하는 것 같더군요. 아빠는 아무리 사위라 하더라도 감옥 보내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남편이 횡령한 돈을 직접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남편 놈이 그러더라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모자라는 돈은 엄마가 마련한 거라고요.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당신 엄마는 자식 감옥 안 보내려고 저렇게 애쓰시잖아. 근데 당신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대체 가져간 돈은 어디다 쓴 거야? 사람 써가며 작업하는데 좀 썼어. 원래 돈이 필요한 일이거든. 당신 간도 참 크다. 어떻게 감히 처가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를 팔아먹을 생각을 해?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우리 이혼해. 난 당신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야.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과 살고 싶어. 남편은 설마 이혼까지 말이 나오겠나 하며 설마 했던 것 같아요. 펄쩍 뛰면서 이혼 못한다고 하길래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소장으로 작성해 이혼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 살던 집은 어차피 친정에서 해준 집이었고 그동안 남편이 가져온 월급이랑 제 월급으로 모아놓은 돈이 대략 1억 정도 있었는데요. 위자료 명목으로 4천 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예금 재산은 자기 돈 낸 만큼 나누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남편은 친정에 찾아와 구걸하고 사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데도 몇 시간을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게.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이 울면서까지 말했지만 저는 남편의 눈물은 교활한 악어의 눈물로 보였고 남편이 내뱉은 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로 들리기만 했습니다. 내 생각 변한 거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면 당신 법대로 처리하라고 아빠한테 얘기해버릴 거야. 내가 입 뻥긋하면 당신 인생은 그대로 끝이라고. 알겠어? 그나마 바닥친 인생 올라올 생각까지 있으면 우리 가족이 베푼 아량에 고마워하고 여기서 관둬.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이혼이라는 말보다 콩밥 먹인다는 말이었죠.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지 결국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협의 받고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솔직히 말해 아이한테 아빠 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일시 청구할까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그건 친정엄마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천륜인데 자기 뿌리는 알아야 하고 나중에는 아빠를 찾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면접 교섭은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숙려 기간이 아이가 있으면 반년이나 되더군요.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협박과 회유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참을 우시면서 내가 미안하다. 모든 게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야 하시더군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끼리 의견만 맞추면 끝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이별이 그렇겠지만 참 더럽게 힘들었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의 결혼을 망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런 결혼을 한 제가 제일 병신이긴 하지만 저는 욕심 많고 염치까지 없는 남편과 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어도 언젠간 이혼할 인연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 남편은 우리 아빠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분명 큰 사고를 칠 인간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고, 이제는 아이와 잘 살아야 하니까요. 제 결혼과 이혼을 모두 옆에서 지켜보고 저를 이해해 주신 친정 부모님과 제 동생들에게 익명의 공간을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